자, 오늘 이제 두 번째 주제로서 이제 스트레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두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그림은 이제 2013년 영국에서 실시한 서베이 결과이고요. 그래서 삶의 어떤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스트레스를 주는지, 그래서 이제 나의 일, 직장과 관련해서 34% 사람들이 직장이 가장 큰 스트레스를 준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재무 상태, 자신의 어떤 돈,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30%, 건강과 관련해서 17%, 기타 19%로 나타났고요. 그래서 최소한 이제 영국에서는 그 자신의 일과 관련해서 스트레스 가장 많이 주는 그러한 영역이라고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래 그림은 이제 2012년 미국에서 실시한 서베이 결과이고 스트레스 수준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거의 3분의 2 정도, 63% 사람들이 증상이 동반된 극도의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관리 가능,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이제 관리 가능하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32%, 뭐 스트레스가 상당히 낮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5%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현대인들에 있어서 스트레스는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고 스트레스가 좀 만연해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를 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환경적 압박으로 인해 유발되는 불쾌한 심리적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신을 제외한 어떤 외부의 그러한 압력에 의해서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이제 주로 상사들이 되겠죠. 상사들이 또는 이제 회사의 정책이라든가 뭐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어떤 불편한 그런 과정을 스트레스라고 정의할 수도 있겠고. 자, 그런데 이제 스트레스 요인들, 스트레서를 최근에는 이렇게 도전적 스트레스 요인과 방해적 스트레스 요인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적 스트레스 요인들은 스트레스를 일으키긴 하지만 업무 성과에는 도움이 되는 그러한 요인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업무량, 과도한 업무량이라든가 업무 완수에 대한 압박, 시간의 촉박,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인플로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긴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없을 때보다는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성과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이제 방해적 스트레스 요인들은 스트레스를 주면서 성과에도 부정적인 업무 성과에 방해가 되는 그러한 요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나친 관료제에서는 어떻습니까? 성과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 성과도 영향을 주지 못하면서 스트레스만 주는, 그렇죠? 그래서 뭐 여러 단계에 걸쳐서 절차를 거쳐야 되고 또 그것을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고 결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뭐 이러한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작업장 정치, 사업장, 뭐 조직 정치, 조직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뭐 인맥이나 항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정치들 또는 이제 모호한 책임 또는 불필요한 요식 행위들 뭐 이러한 것들은 이제 성과에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 스트레스만 일으키는 그러한 요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방해적 스트레스 요인이 도전적 스트레스 요인보다는 더 많은 그런 스트레스를 주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림 표 18-8 같은 경우 지금까지 스트레스와 관련해서 이루어졌던 그런 연구 결과들을 쭉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중간에 있는 스트레스를 실제로 이제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는 이 스트레스를 기준으로 해서 원인과 결과, 그 다음에 조절 변수죠. 또 그 화살표의 위나 아래에서 제시된 개인적인 차이가 조절 변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원인으로서는 스트레스의 원인으로서는 환경, 조직, 개인적인 요인 이 세 가지로 구분했고요.
환경적 요인으로서는 이제 경제적 불확실성, 정치적 불확실성, 뭐 기술 변화,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거고요. 그래서 특히나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그 경제적 불확실성이 높고 또 정치적으로도 여러 가지 그 예상할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이 빚어질 수 있겠고, 또 이제 기술적 변화도 스트레스를 많이 주죠. 또 뭐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업데이트 해야 되고, 또는 이제 그 기술 변화로 인해서 자신이 어떤 해고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불안감이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조직적 요인으로서는 이제 그 업무에서 요구하는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과도하게 이제 많은 일을 해야 된다든가, 역할 요구에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또는 애매한 그런 역할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겠고, 또는 이제 인간관계에서 뭐 상사나 그 동료 직원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또는 이제 개인적인 요인으로서 이제 가족 문제라든가 개인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 또는 성격의 문제,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스트레스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요인들일 수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결과로서는 이제 생리적 증상과 심리적 또는 행동적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생리적 증상으로서는 이제 두통이나 뭐 고혈압, 심장 질환, 스트레스를 많이 겪게 되면 이제 이런 그 생리적, 육체적인 증상으로까지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심리적 증상으로서 이제 불안하고 뭐 우울증을 느낄 수 있고 직무 만족은 감소하고, 행동 증상으로서는 이제 생산성이 떨어지고 결근과 이직률이 높아지는 뭐 그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들만 간추려서 살펴보면, 먼저 이제 잠재적 원인으로서 이제 환경적 요인, 경제적 불확실성은 이제 경기 순환, 장기 침체, 그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 그다음에 조직적 요인으로서 업무 요구는 뭐 직무 설계나 아니면 근로 조건, 감정 노동을 요구한다던가, 직무 설계는 뭐 자율성과 이제 업무 다양성, 뭐 의미성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게 되면은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쌓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근로 조건이 좋지 않거나 뭐 감정 노동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에 스트레스가 증가하겠고요. 그다음에 역할 요구는 이제 그 역할 갈등, 과중, 모호 이 세 가지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역할 갈등은 이제 조정하기 어려운 역할을 기대할 때, 그래서 동시에 그 두 가지 일을 해야 되는 뭐 그러한, 예를 들면 일 가정 갈등이 있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인데 직장에서는 좀 더 뭐 야근을 해주기를 원할 수 있고, 또 그 가정에서는 뭐 일찍 퇴근해서 가사 일을 같이 돌보기를 원할 수 있고, 그래서 가정에서의 역할과 직장에서의 역할이 서로 충돌하는 갈등을 일으키는 뭐 그런 상황을 의미하고요. 다음에 역할 과중은 이제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기대하는,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그 동일한 시간 내에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그러한 상황. 역할 보호는 이제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역할을 기대하는, 좀 정확하게 내가 파악하기 어려운, 그래서 역할이 어떤 이걸 해야 되는지 저걸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개인 간의 어떤 인간관계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이제 다른 직원들이나 상사가 어떤 압력을 행사하는, 그래서 자신의 어떤 그 의도라든가 자신의 어떤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요구하는 이런 압력들이 있겠고요. 뭐 이러한 요인들은 다 이제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요인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족 문제로서 이제 가정사, 다양한 이제 가정 문제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겠고, 과도한 지출, 그래서 뭐 자신이 버는 거 이상으로 이제 소비가 이루어졌을 때, 지출이 이루어졌을 때 뭐 스트레스를 받겠죠. 또는 이제 성격으로서 세상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낙천적인 사람들에 비해서는 좀 더 동일한 그런 사건, 뭐 국가적인 아니면 기업적인 어떤 사건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좀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경우에는 좀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개인적인 차이는 이제 조절 변수로서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원인과 스트레스의 원인과 실제 스트레스의 경험 사이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이제 변수들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지각이 있고요. 어떻게 이제 퍼시브 하느냐, 퍼셉션과 관련되어 있고, 이제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래서 동일한 상황도 어떻게 지각하는지, 해석하는지, 판단하는지에 따라서 그 스트레스 수준이 다르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업무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뭐 그 개인들이 그것을 어떻게 이제 지각하는지에 따라서 실제로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 해고를 당했을 때 어떤 사람은 퇴직금을 받고 새로운 일자리를 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고를 당했을 때 이걸 부정적으로 많이 지각을 하고 조직이 나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라고 해서 스트레스 더 쌓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이제 어떻게 지각하는,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는 좀 더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경험적인 측면, 얼마나 이제 그 조직에 오랫동안 남아 있었는지. 그래서 오래 남아 있는 사람들은 이제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거나 그런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방법을 이미 터득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근속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동일한 스트레스 요인에 대해서도 스트레스를 적게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좀 짧은 사람들은 동일한 스트레스 요인에 대해서도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사회적 지원,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원의 경우에도 동료나 이제 상사로부터 어떤 그 서포트가 있을 때 동일한 스트레스 요인에 대해서도 스트레스를 적게 느끼겠고, 그 다음에 내적 통제 위치나 통제 소재에 대한 믿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인터널 로커스 오브 컨트롤, 그 다음에 내적 통제 위치를 가진 사람들은 인터널 로커스 컨트롤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물론 약간 다른 개념이 있긴 하지만 이제 자신감하고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내적 통제 위치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성과를 통제할 수 있다. 자신이 노력하면은 충분히 자신의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반대로 외적 통제 위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무리 노력해봤자 필요 없고 주변 환경에 의해서 자신의 성과가 또 뭐 조직의 성과가 결정된다라고 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적 통제 위치를 갖고 있거나 이제 자신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그 동일한 스트레스 요인에 대해서도 뭐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적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개인적인 차이는 그 스트레스의 원인들, 스트레스 요인들이죠. 스트레스 요인과 스트레스 사이에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느끼게 되는 스트레스 사이의 관계 정도, 관계 강도를 변화시키는 조절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의 어떤 그 결과로서는 그 세 가지 증상, 생리적 증상으로서는 이제 두통이나 혈압 상승, 심장병 뭐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육체적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스트레스는 이제 정신적인 그런 증상이라고 볼 수 있음에 비해서 이런 이제 정신적인 것이 그 육체적인 그런 증상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겁니다. 심리적 증상으로서는 이제 긴장감, 그다음에 걱정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이런 이제 심리적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겠고, 행동적 증상으로서는 이제 뭐 식습관이 그러니까 밥을 빨리 먹는다든가, 뭐 흡연이나 음주가 증가하고 말이 빨라지고, 뭐 초조해하고 수면 장애를 겪게 되고, 그런 생산성이 떨어지면서 뭐 결근율과 이직률이 증가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스트레스의 정도와 성과 사이의 어떤 관계를 살펴보면 개인의 성과겠죠. 여기서는 개인이 느끼는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와 성과 사이의 관계는 역유자라는 겁니다. 좀 특이하죠. 왜냐하면은 스트레스가 증가하면은 그 성과가 일방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역관계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역유자. 그래서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성과를 높인다는 거죠. 아예 스트레스가 없는 그런 상황보다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스트레스가 있을 때 성과가 증가하다가 이제 뭐 참을 수 없는 상황, 뭐 견디기 어려운 상황까지 가게 되면은 이제 스트레스 높아지면 못하겠죠. 일을 못하고 성과가 떨어지는 그러한 역유자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최고점 그 스트레스에 따라서 어떨 때 이제 그 성과가 가장 높은지는 뭐 실제로 측정해봐야 되는 문제죠. 뭐 그게 일방적으로 또는 일반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사람들마다 그 최고점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는 이런 이제 부정적인 그런 결과로서 많이 이루어질 수 있고, 물론 이제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는 상관이 없지만 상당한 수준의 스트레스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조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낮은 수준이나 중간 정도의 그러한 스트레스 수준은 별 문제가 없다는 거죠. 경영진은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왜냐하면 앞에 역유자 그림에서 본 것처럼 오히려 이제 그 스트레스가 없는 경우보다는 적당한 정도의 스트레스가 있을 때 오히려 성과가 증가하기 때문에 중간 수준까지는 이제 그 경영진이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지만 그 이상일 경우에는 이제 관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나 이제 문제는 그 직원들이 느끼는 스트레스와 상사들, 뭐 관리자들이 느끼는 스트레스 수준, 관리자들이 그 파악하고 있는 부하 직원들의 스트레스 수준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사들은 이제 그 부하 직원의 스트레스 수준을 뭐 아드레날린을 분비하는 뭐 낮은 수준의 그런 긍정적인 그런 수준의 그런 그 스트레스라고 볼 수 있지만 부하 직원들이 스스로 느끼는 그런 스트레스 수준은 이미 높은 수준일 수 있다는 거죠. 최고점을 넘어선 그러한 수준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앞부분에서 그 직무 만족에서 살펴봤던 관리자들이 생각하는 부하 직원들의 직무 만족 수준을 이제 과대평가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 상사들이 그 파악하고 있는 부하 직원들의 스트레스 수준은 과소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러한 경향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이제 관리하는 이제 개인적인 그런 방법으로서는 여러 가지 이제가 있습니다. 시간 관리 기법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부터 먼저 처리하고 또는 이제 그 급한 일부터 데드라인이 그 가까운 그러한 일부터 먼저 처리하고 좀 덜 중요하거나 좀 그 기간이 남아 있는 그러한 일은 나중에 처리하는 뭐 이것도 이제 그 급박한 일이 많았을 때 처리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동을 할 수 있죠. 뭐 에어로빅이나 산책이나 조깅이나 뭐 수영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미 쌓인 스트레스를 이제 풀어나가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긴장 완화 훈련이 있습니다. 긴장 완화 훈련은 이제 뭐 명상이라든가 또는 뭐 최면이나 복식호흡 그래서 큰 숨을 쉬는 것도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사회적 지원망을 확대하는 것. 다른 사람들부터 이제 그 조언을 받고 좀 더 객관적인 관점을 갖고 또는 이제 자신의 어떤 그 불만사항, 뭐 고충을 표현하는 것만으로 상당 부분 해소가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그런 기회를 갖는 불만을 그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도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조직적인 방법으로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앞부분에서 조직적인 원인들을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그 업무 요구나 역할 요구 이런 것들은 관리자가 통제 가능한 것이고 이러한 부분부터 변화시켜야 되겠고요. 그래서 관리자들이 이제 그 선택할 수 있는 방법들로서는 효과적인 직원 선발과 업무에 배치하는 것. 그래서 그 조직 문화나 가치에 잘 맞는 사람들을 선발하는 것. 그리고 개인의 능력과 적성이라든가 흥미에 맞는 그런 직무에 배치하는 것. 그럼으로써 스트레스를 줄여나갈 수 있겠고요. 또한 이제 그 양질의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이제 자신감을 증가시키고 자신감이 증가하면은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그 조절 변수로서 동일한 그 요인들의 스트레스 요인에 대해서도 스트레스를 적게 받을 수 있죠. 또는 이제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 너무 과도하게 높은 목표를 설정하지 않는 것도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겠고, 그다음에 합리적인 직무 재설계.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좀 더 스트레스를 덜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직무 설계를 하는 것. 그래서 예를 들면 역할 요구가 적게 여러 가지 역할 충돌이나 역할 과중을 줄여주는 방법으로 직무 설계를 다시 하는 것. 또는 이제 종업원들의 어떤 참여를 증진시킴으로써 발언권을 높여주고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겠고요. 또한 이제 조직 내 의사소통을 활성화하는 것. 그래서 여러 가지 불만이 있을 때 불만을 제기할 수 있고 고충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임으로써 또는 이제 뭐 안식년을 제공하거나 이제 그 회사 복지 후생 프로그램을 좀 더 높여줌으로써 그래서 좀 더 이제 편하게 좀 쉴 수 있는 또는 뭐 중간에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점심 이후에 잠깐 쉴 수 있는 또는 이제 그 여러 가지 불만들이 있었을 때 고충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인플로이들을 지원하는 그런 복지 프로그램들이 있었을 때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스트레스 감정과 기분 스트레스 관련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